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아침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제 7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위기, 일단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여유는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쪽집게 공격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위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많이 줄기는 줄었지만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과연 이란 이번에 말하자면 미사일 공격 능력으로 볼 때 북한과 이란과의 군사 협력 관계는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핵과 미사일 이런 군사 협력 부분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이 세 나라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당연히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의 성능을 보고 과연 북한은 우리 한국을 공격할 때 이러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정밀 타격 능력 기술을 어느 정도나 갖추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현재로서는 지난 5월 이후에 북한이 13번에 걸쳐서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이러한 북한이 개발한 신종 첨단 미사일 무기에 대한 요격 체계, 우리 한국이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란이 보여준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볼 때 그러한 전문가들의 지금까지의 평가가 이제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정교한 미사일을 요격해 낼 수 있는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아주 시급한 상황에 와 있고요. 이러한 요격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 그야말로 모두 다 동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있는 한, 김정은이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러기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위협은 김정은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북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보다 더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 요격할 수 있는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며칠 전에도 보고해드렸지만은 청와대를 보호할 수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청와대 인근의 뒷산 북악산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은 매우 초보적인 조치다. 추가적인 사드 배치가 서울 수도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 크게는 이제 북한이 과거에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해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말하자면 폭넓게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취지 때문에 미국의 MD망 가입을 우리가 정부가 주저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재래식 미사일만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로 발전된 신형 첨단 미사일, 그리고 또 핵까지 탑재했을 경우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적 위협에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MD망의 적극적인 참여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 본다면 이번에 이란이 지난 8일 날 미국의 공군 기지죠,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공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대한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 두 가지 측면에서 최소한 완전한 성공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이 요격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패트리엇 포대가 그 인근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란의 미사일 기술로 볼 때 저각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패트리엇 포대마저도 요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정밀 핀셋 공격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라크
기지 안에 있는 그 이번에 파괴된 내용을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면 이 미국의 상업용 위성 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공개했습니다. 이 플래닛 랩스 위성 사진에 보면 양쪽에 이 5개의 미군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운데 있는 미군 시설을 정확하게 정밀 타격했어요. 즉 핀셋 타격을 한 것이죠. 이번에 미국이 이란 혁명대 사령관 솔레이니만이 이 사령관을 핀셋 제거, 사살했듯이 이란도 마찬가지로 핀셋 공습을 단행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과연 북한이 이란과 미사일 협력 관계가 대단히 강한 이런 측면을 볼 때 북한도 이러한 정밀 타격 능력을 이제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책을 세워야만이 0.1%의 허점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악은 북한에서는 최선의 공격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란과의 협력관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협력관계에서 이번에 이란이 어떤 무기를 썼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방어망은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북한의 공격 능력은 굉장히 정교하고 핀셋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냐면요. 이번에 알아사드 기지에 떨어진 이란의 이 미사일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암 1, 즉 사거리 800km짜리 미사일, 그 다음에 파테 110, 사거리 400km짜리 이 두 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섞어 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이 미사일 두 개 다 북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키암 1 미사일을 보면은 이것은 북한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개발한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바로 샤하브2입니다. 근데 이 샤하브2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 신형 미사일이 바로 키암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암1 당연히 북한과 연계되어 있고 이것은 북한이 먼저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술을 가지고 이란이 기술을 가져다가 샤하브2를 개발했으니까. 그래서 위험하다. 우리 안보망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북한이 기술을 충분히 원용을 해서 지난 5월부터 발사한 미사일에 적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파테 110 미사일의 경우에 이란에서는 100% 국내 기술로 개발됐고 정밀 유도 기능이 탑재됐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배후에 북한과 기술 협력이 되어 있다는 그런 첩보는 계속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파테 110의 경우에는 2012년도경에 북한으로 수출돼 가지고 신형 방사포 KN-09 이 기술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첩보가 있었어요. 즉 그러니까 한 7, 8년 전부터 이미 북한이 개발했던 신형 방사포 KN-09에 이 파테 110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테 110 기술을 참고해 가지고 KN-09 이 미사일에 전 지구 위성항법 장치인 GNSS 이런 항법 장치, 보조 항법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한미 정보 당국 간에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 국방정보국은 작년 11월 달에 이란 군사력과 관련된 보고서를 낸 바 있는데 뭐라고 냈느냐 결론이 이란 미사일은 북한 미사일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의 통일연구원에서도 2018년도에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이란은 북한의 핵무기와 고체 연료 기술을 지원했고 그리고 북한은 액체 연료 기술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이제 정밀하게 무기 기술의 상호 교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공망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서울 수도권 청와대 방어를 위해서 패트리엇 4대 팩2와 팩3 배치했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얼마든지 정확 발사를 하면 북한이 이러한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북한이 개발한 KN-23, 즉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각 발사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도 60여 킬로로 이렇게 KN-23을 시험 발사 성공했는데 나중에는 고도 30km로도 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낮은 각도로 쏘아 올릴 경우에 요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김정은이가 노려가지고 기술 개발에 지금 가일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안보망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위협 요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이란 미사일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드베리 국제연구소 비확산센터 소장, 아주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 이분도 이번에 이란은 실수하지 않았고 건물이 정확히 타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군 관계자도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기술을 공유해왔고 북한도 이란처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평가의 흐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해서 과연 현 정부는 얼마나 이러한 핵미사일 폐기를 위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려스럽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동맹정책 그리고 대북 전략을 완전히 기저서부터 뿌리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압박을 가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아침 방송을 마치고요. 제가 또 빨리 현장에 뛰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저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